안녕하세요, 맘띵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주요 5개 대학교,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이 주요 5개 대학의 서류 평가가 바뀌게 됩니다. 2024학년도부터. 그래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 이 방송 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표를 보시면, 여기 편 보실까요? 표? 여기 보시면 현행과 개선안이 나오죠. 자, 현행에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인데, 개선안에서 확 평가 항목의 변화가 많습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과 공동체 역량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이 세에서는 항목들의 어떤 점이 들어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그 다음에 이 평가 항목들은 대체 이 주요 5개 대학에서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도 이 방송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송 항상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방송 먼저 평가서 학업 역량에서는 3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금방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제 학업 역량은 이제 이겁니다. 대학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필요한 수학 능력을 그 학업 역량을 평가해요. 그래서 현행이 아닙니다. 현행이 아니고 차이가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 학업은 고등학교에서 수행했던 학업 역량이었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대학교 입학후, 즉 대학교 입학후 앞으로 여러분들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점을 평가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학업 역량까지 보여줘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점은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었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항상 생기부에다 무엇을 남겨놔야 된다? 대학교 입학 후 어떤 점을 또 공부하고 싶다라는 것, 그 여지를 남겨야 된다라는 것, 아마 제 방송 잘 들으신 분들은 그 멘트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학업 역량의 첫 번째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는 학업 성취도가요, 그러니까 2023학년도까지는 학업 성취도가 석차 등급 또는 원점수에서 평균,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교과목 이수 현황 등을 고려해서 평가를 했어요. 근데 2024학년도부터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종합적인 학업 능력이고요, 수세적인 발전 정도라든지 희망 전공과의 연계가 지금 핵심이 되었다라는 점, 그 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전공과 연계가 핵심이라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이제 고등학교 1학년들, 진짜 신입생이나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진로를 빨리 정할수록 유리하다라는 점. 만약 진로가 없어요 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진로를 하나 잡으셔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적의 변화를 고려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점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학문적 발전 가능성과 밀접히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성취도에서 전 과목이나 기초 교과의 과목을 통해서 전체적인 학업 능력도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과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겁니다. 이제 전 과목이니까 이거죠. 이것은 뭐, 그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아, 선생님, 이 과목은 이제 어떤 과목은 자기 전공과 관련이 없으니까 이것은 좀 소홀히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전공 관련 과목도 평가를 하고요, 전공 관련 과목 외에 기타 과목도 같이 개별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점, 이런 학업 성취도에서 바로 이 3가지들을 평가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태도가 있습니다. 학업 태도. 이 학업 태도가 2023학년 학업 의지로 나왔어요. 근데 학업 의지를 삭제하고 학업 태도를 그냥 단순화시켰단 말이에요. 학업 태도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 뜻을, 정의를 내리자 보면은 학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학습해 나가는 의지와 노력을 의미하는데,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아니, 이 주요 5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 점입니다. 자, 스스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태도. 스스로 탐구하는 태도. 그 다음에 어떤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했는지도 봅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회 참여도와 노력의 과정도 봐요. 노력의 과정, 각종 대회 참여도. 왜냐하면 이 점은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학생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어머님도 그러셨거든요. 아, 어차피 거기 수상 경력도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 수상을 이렇게 열심히 준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수상 경력 블라인드 처리가 되니까 그냥 우리 아이
제 전공과 밀접한 그 대회만 나가면 되면 안 될까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이 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 독서 활동 상황에 블라인드 처리가 된다고 해가지고 독서 활동 상황 지금 현재 평가자들이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수상 경력 자체가 블라인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요, 과세특이라든지 항특이로 충분히 평가자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수상 경력 열심히 참여도 하고, 특히 노력의 과정이, 여러분들 수상을 준비한 노력이 있잖아요. 이 점은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 관련된 과목이라면 그 과세특이도 노력의 과정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항특이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말 놀라운 학업태도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배우려는 자세도 평가하고 있고, 특히 자, 과제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주도적인 노력, 특히 이 점입니다.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련된 분야의 독서입니다. 이 점을 학업 태도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 독서 심화를 전공 적합성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학업 태도에 뭐가 들어갔죠? 말 그대로 전공과 관련된 독서 심화 능력도 학업 태도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서 심화 능력 꼭 잊지 마세요. 특히 저는 이제 뿌리내리 독서 한번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뿌리내리 독서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의 전공 관련해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점에 호기심이 있어서 또 뭘 읽고 뭘 읽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처럼 호기심으로 충족시키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도 정말 좋은 기록에 남길 수 있다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요. 참 말도 안 되게 컴공과 작년에도 보냈고요. 좀 말도 안 되게 보는 학생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3.78로 경희대 디스플레이 학과 간 학생도 이처럼 뿌리내리 독서로 생활기록을 심화시켰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은 어디야? 그 학생도 3.2 후반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 역시 송실드 컴공인가 어떤 쪽이 아무튼 그쪽 그 소프트웨어 쪽인데 그 학생도 뿌리내려 독서를 해가지고 그 학생은 이제 컴공이자 인공지능 쪽으로 뿌리내려 독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심화시켜서 좋은 역량을 어필했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의 세 번째가 무엇이 포함되었죠? 바로 탐구력이 포함되었습니다. 탐구력은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교실 수업을 통해서 성장 과정을 바로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실 수업이니까 말 그대로 무엇이다라는 거죠. 수업 내용에 대해 연계된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탐구력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점은 연대라든지 중앙대에서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했다라든지, 그 다음 특정 지식을 잘 활용해서 역량을 향상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탐구력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좀 이런 걸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 고3 때 말고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딱 어떤 그 전공 진로를 희망하는데 어떤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 학교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역량을 채웠다라든지 이런 점 역시 탐구력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로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찾기 위해서 학교 어떤 프로그램을 충족할 것인지, 어떤 책으로 충족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과서를 충족할 것인지 이 충족 방법을 여러분들의 채워서 생계부에 꼭 드러내신다면 학업 역량의 탐구력을 어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 항목이 아주 확다르죠. 두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진로 역량입니다. 진로 역량. 진로 역량이 선생님 전공 적합성이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세요. 2024학년도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갑자기 진로 역량으로 변경했을까요? 이겁니다. 첫 번째, 문이과 융합교육이죠. 두 번째, 2015년 개정 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과목 선택권 확대와 고교 학점제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진로 역량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전공 적합성은요, 평가적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진로 역량은 이제 수험생 감정에서 평가자가 보겠다라는 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가서한 거죠. 그래서 전공 적합성은 평가자 입장에서 아이의 상계로 보겠지만
진로 역량은 평가자가 이 학생의 관점에서 이 활동 왜 이런 진로 활동을 했지? 라는 관점이 본다라는 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아, 그러면 선생님 진로 역량인데 제가 뭐 희망하는 학교 그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그 과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과목 있잖아요. 학교에 개설 과목이 없는 경우는요, 공동교육과정 있잖아요. 공동교육과정 활용하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상의 그 수업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곁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한 이제 진로로 개념을 확장한 이유 중 큰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지금까지는 대학 전공 맞춤형 활동을 강조한 전공 적합성보다는 이젠 장래 희망입니다. 장래 희망, 즉 장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경험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최대한 빨리 진로를 정할수록 유리하다라는 점.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 또 뭐가 있냐면,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 또 이 점이 분리가 돼서, 무엇이 분리가 돼?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를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 이 두 개로 분리시켜 버렸어요.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수 및 성취도라고 해가지고 노력보다는 성취도로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무엇이 들어간 거죠?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 그러던 노력도 보여줘야 되고 그만큼 성취도 보여줘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노력은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네, 맞습니다. 과세 쪽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이냐면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는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에서 이제 전공에 대한 이제 관심과 이해, 이런 게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엇로 변경되었냐면, 자,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학업 역량이, 제가 금방 앞에 말씀 학업 역량이 고교 교육 과정의 학업 수준과 평가를 말한다면은요, 현재 진로 역량 평가는요,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수학할 때 필요한 기초 소양과 자질, 즉 미래의 성장 잠재력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항상 고등학교 3학년 생활기록부에는 무엇을 어필해라? 대학교 입학 후 어떤 점을 나는 또 공부하고 싶다라는 점을 꼭 드러내야 된다는 점 제가 누차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에서 고교 교육 과정에 이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전공과 관련된 과목을 얼마나 이수하였는지 평가를 하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이수 과목 수와 이수 단의 적정성, 이런 양적 측면도 솔직히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기가 이공계열 쪽 자연계열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 과목으로 이제 1학년 때는 통합과학이잖아. 2학년 때 생명과학, 생명 1, 그다음 화학 1을 들었어요. 3학년 때 지구과학 1, 생명과학 2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총 몇 개를 이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1, 2, 화학 1, 물리 1, 2, 화학 1, 2 들었어. 그다음 고등학교 3학년 때 생명과학 1, 2를 듣고 과학과제 연구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총 몇 개 들었어요? 7과목 이수했어요. 이런 학생들 내신이 비슷비슷해. 그럼 누가 더 유리할까? 네, 맞습니다. 자기 전공 관련 이수한 과목에 많은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과학 중점학교 학생들이 2022학년 솔직히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학과 학생들이야 어차피 그 모든 과목 다 이수하지만 과학 중점학교 역시 그냥 몰아생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22학년 보니까 입시 결과 이공계열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아니, 저희는 정말 시골 일반고고요. 정말 학생 수가 없어요. 학생 수가 적은 학교 정말 많습니다. 뭐 6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생명과학 합격한 학생이 있거든요. 그 학생 같은 경우는 3학년 총해가지고 40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이 내신은 평균은 좋거든요. 평균은 내신은 3등급, 4등급이에요. 3등급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 그런 학교 같은 경우. 왜? 학생 수가 적으니까. 근데 그런 학교는 학생 수가 적은 반면도 있지만 무슨 단점도 있냐면 본인이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 그 과목이 없어요.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시고요. 온라인 수업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동아리나 독서, 이런 개인적인 노력 등으로서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역량에서 이 점도 평가는 꼭 기억하시기 필요가 있습니다. 난이도나 수준이 높아서 수강을 깊이 하는 소인수 과목도 수강한다면 자기 주도적인 탐색 과정을 고려해서 학습 태도와 의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돼. 분명 자기 진로와 관련이 있어, 그 과목에. 근데 들어야 되는데, 학생 수가 정말 적어.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과목을 들었을 때, 내신에 불리할 것 같아. 그래서 나 이거 안 들어 그러면서 진로와 관련이 없는 과목을 선택하면서 내신을 향상시키려는 학생, 이런 학생은요 2022학년에 확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말 그대로 뭐 해야 되냐면 그냥 교과를 가셔야 돼요. 2022년 그런 학생들 많았거든요. 이렇게 학점을 지원했던 애들 정말 떨어진 학생들 많았어요. 왜요? 내신은 되긴 돼. 근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왜 지원했냐면 교과로도 되긴 되는데 왜 교과 지원하는지 아세요?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학생은 뭐냐? 학종 지원해. 근데 학종 지원했는데 1차에서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학종 점수 합격 컷을 보면 합격 컷은 되는 아이들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과목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신을 바닥치면 안 되겠죠. 내신이 어느 정도 향상시켜야 되겠지만 그만큼 또한 그 과세특위에서도 받쳐준다면 여러분들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냥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지금은 성취도가 A, B, C, 그 다음 원점수와 평균, 이수, 단위와 수강자 수를 종합적으로 현재 평가하고 있고 2024학년대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이제 모든 선택 과목, 그러니까 일반 과목, 융합 과목, 진로 과목 있잖아요. 그 성취 평가제로서 성취도 A, B, C, D, E가 제공돼서 아무래도 지금 교과 정성 평가 가중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교 학점제라고 하면 그만큼 과목이 많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학생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정말 딱히 기준이 약간 애매모하다면 학교마다 다 틀리시겠죠. 그렇죠. 근데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는 거죠? 학교마다 그 평가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대학교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요 5개의 대학은 뭘 한다고요? 교내 그 활동, 그 정성평가 가중치, 아무래도 그 점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도 소홀히 하셔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과 관련 있는 과목만 집중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안 되고요.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각을 넓혔는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면 특히 이 점을 어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적인 감수성, 특히 남자라면은 신체적인 능력, 뭐 향상, 뭐 이런 점 어필할 수도 있고 여학생들도 신체 능력 향상 어필하는 여학생이 있어요. 작년에 2022학년 되거나 평택의 한 여학생이었거든요. 이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꿈이면 경찰은 경찰인데 그 공부는 정말 탑입니다. 공부 탑이에요. 1점대 이제 초중반 정도가 된 1점대 중반인가 그 정도가 된 일반고 여학생인데 체육이 정말 독특해요. 정말 유도, 태권도 열심히 했던 그 여학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여학생 굉장히 자기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자기 신체를 지킨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 신체가 건강해야지만 이 점에서 자기가 앞으로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있을 유리천장도 뚫고 들어갈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신체 능력도 키우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기부에 나온 학생도 있다면 정말 좋은 소재죠. 어떤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술로 드러난 학생도 있습니다. 특히 의예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미술로 어필하는 남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 특히 이제 그 악기 연주로서도 자기 문화적 소양을 어필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의예과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악기 하나 연주를 좀 하라고 그래요. 특히 기타 같은 거. 그래가지고 기타를 연주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손이 섬세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평가에서 공동체 역량이었었죠. 이 공동체 역량은 이제 액면가 그대로 공동체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인데요. 이제 세부 평가 내용으로는 단체 활동으로 서로 어떻게 도왔는지, 그 다음에 나눔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다음에
그다음에 실천한 구체적인 경험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도와서 나온 결과물이 있었는지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실성과 규칙 준수도 평가하고 있는데 이 점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지키기 어려웠는데도 그 규칙을 지키기 노력한 거, 이 점 꼭 어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어떤 규칙을 어겨서 그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통감을 하고 나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려는 흔적, 이것도 역시 공동체 역량 중에 높이 평가한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리더십도 평가하고 있어요. 리더십은 두 가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을 이끄는 주도적인 경험도 평가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팔로우십 리더십을 행사한 경험, 이 점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최근 몇 년 사이에 대입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추천자가 폐지가 돼버렸죠. 2024학년도 입시부터 자소자가 폐지가 돼버렸죠. 생기부 일부 항목이 삭제가 됐다라든지 대입 자료 활용이 제한되었어요. 그리고 또한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되는 주요 5개 대학 2024학년도 서류평가 발표는 이제 다른 대학교, 그 밑에 대학교들도 분명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시 흐름을 보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방법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해서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맘띵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2024학년도 서류평가가 맘띵이 지금까지 방송했던 컨텐츠와 일치하고 있다라는 점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맘띵은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수험생과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